자, 반갑습니다.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기록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제가 작은 미용실 연봉기록 벌기 주제로 강연을 다시 또 합니다. 지금 이제 책을 출간하는데 내년 한 1월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편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어제도 굉장히 늦게까지 제가 지금 편집을 하느라고 늦게까지 퇴근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글쓰기 제일 못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제일 못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점수에 제일 안 나왔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일 안 나왔던 부분이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제가 미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최악으로 공부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던 부분은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교육에서는 전교에서 1등 돼봤어요. 역사 하나만 전교에서 1등도 해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역사 공부는 그러니까 외우는 거니까. 근데 옛날 지식에 대해서 그런 공부는 많이 제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듣고 외우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TV나 이런 거 가서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역사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미래죠. 그러면 현재에서 내가 잘했을 때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지난 겁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데서 이제 근무를 했던 분이 막 스페어도 막 다니고 막 그랬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예전에는 내가 매출 얼마였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매출이 안 나오면 꽝이죠. 그쵸? 옛날의 영광인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잘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돈 많이 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돈도 많이 벌고요.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요즘에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모습이 10년 뒤에도 똑같이 살 것인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똑같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진보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이 10년 뒤에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가요? 과연? 현재의 모습이 10년 뒤에 산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왜? 어떻게 보면 현재의 모습이 10년 뒤에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왜? 나이 먹잖아요. 맨날 젊은 시절은 아니잖아요. 10대는 20대가 되는 거고, 20대는 30대가 되는 거고, 30대는 40대가 되는 거고, 50대는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차이가 30대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게 열심히 살아도 별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40대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의 레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인 레벨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해요. 40대 때부터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아낌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경영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경영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점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 선진국형 미용실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석을 잘해요. 이걸 들으면 그거를 제가 요즘에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보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많이 뛰어나졌어요. 그래서 분석을 좀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기획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 머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나 봐요. 이건 저희 어머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굉장히 저희 어머님이 주신 굉장한 초능력이죠. 자, 이런 분석력을 가지고 요즘의 추세의 미래 미용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일본에 계신 미용실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미용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일본 시스템은 어땠었어요? 가부장적이었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가부장적이고요. 지금도 굉장히 문화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남편은 중국 사람이 남편이 최고고요. 삼국을 한중일에서 따지고 했을 때 중국이 남편은 최고고요. 여자는 일본이 최고고요. 사는 건 한국이 최고라고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충성을 해요. 그냥 모든 일을 다 해. 도맡아서 해요.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인 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대요. 그런 부분 자체가. 근데 이걸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시스템이 이게 기업으로 넘어갔을 때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 남자들의 성향에 의해서 기업이 많이 발달돼서 기업이 엄청나게 성공했었어요. 일본이 말도 못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세계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 번 뭐겠죠? 이놈의 새끼가 형님을 따라하네? 형님을 넘어서려고 하네? 그러면서 미국이 한 번 툭 쳤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형님이 툭 쳐가지고 잊어버린 20년이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잃어버린 20년을 하다 보니까 그 가부장적인 경영 시스템이 기업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이게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던 나라와 전쟁을 했던 세대와 전쟁을 하지 않았던 세대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문화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냐면 그래서 잘 되는 미용실과 잘 되지 않는 미용실이 이거는 극명하게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제가 자꾸 일본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본의 시스템을 정말 많이 따라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헌법 같은 경우도 거의 일본으로 다 따라한 거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거의 기본 틀은 거의 일본에서 갖고 온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먼저 앞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우리도 지금 좀 이따 보면 지금 어때요? 중국에서 이렇게 쳤죠? 사드 때문에. 그쵸? 일본에서 지금 뭐 또 한 번 남에게 또 쳤죠? 그랬더니 또 미국이 또 한 번 또 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래서 지금 삼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너무 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왕따가 됐어요, 지금. 오늘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이 심각해서요, 한국 사람한테 투자를 안 한대. 대출을 안 해준대. 왜? 지금 너무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지금 그냥 때리기에 지금 굉장히 현안이 돼 있어요. 왜요? 왜? 너무 잘 살으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는데 지금은 2010년 이후로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면서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조선 자동차 이걸로 2010년 이후로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본이 어떻게 해요? 한번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르려고. 너무 잘 살아서 지금 개발도상국이 전후 세대 8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시스템이 우리가 많이 따라했는데 지금 경제가 20년 잃어버린 20년을 하면서 미용실도 똑같이 엄청나게 지금 문화가 똑같이 많아지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 명 중에서 미용실이 28만 개래요. 28만 개면 그거를 2억 2천만에서 n분의 1이 나누니까 한 미용실당 420명이 계산이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미용실의 수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5천만 중에 미용실이 14만 개예요. 그러면 370명의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미용실당.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얘기죠. 미용실은 넘쳐나고 헤어 디자인은 넘쳐나는데 미용실이 폐업률이 5년 안에 폐업할 수 있을 확률이 95%래요. 좀 심각하게 지금 미용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의 미용실이 성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왜 그 미용실은 성공했을까? 그 미용실이 성공한 이유는 첫 번째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해요. 일간 회의, 조회 무조건 들어가고요. 주간 회의 무조건 들어가고요. 월간 회의 무조건 들어가고요.
연간 회의 무조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무조건 뽑아요. 데이터를 무조건 뽑아요.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숫자로 계산을 해요. 경영적인 부분을 숫자로 계산해요.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동네 미용실에서 그냥 미용실에 썼어요. 동네 주먹구구식 미용실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운영이 됐어요. 손님 오면 받고 뭐 직원이 엄청나게 많아도요. 손님 오면 오고 아니면 말고 그게 끝이었었어요. 아직까지 우리 미용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개인별 원장님이 다 다르고 사장님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업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형. 미용실이 아니에요. 서비스업이 아니고요. 미용실의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회사로 운영을 해서 그 법인 회사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랜차이즈의 개념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분명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체계가 뭐예요? 바로 일간 회의, 주간 회의, 월간 회의, 연간 회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간 회의를 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하루 받은 신규 고객 몇 명, 재방 고객 몇 명, 소개 손님 몇 명, 커트, 펌, 염색 고객 몇 명, 이 데이터를 본인 스스로가 다 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회사에서 계속 주입식으로 독려를 해요. 만들으라고, 데이터를 만들으라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으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기본적인 틀은 회사가 운영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운영이 된 틀에서 만들어냈는데 그 나머지가 운영하는 풍토들이 있어요. 오늘 고객님 어떻게 받을까? 어떤 고객님 내가 받을까? 내가 오늘 어떤 마케팅을 해서 어떤 손님 받을까? 내가 어떤 품목을 만들까? 이 사람이 오늘 생일이야. 이 사람한테 어떤 생일을 줄까? 이 사람한테 뭘 줄까?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이런 문화는 그냥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본 틀은 회사에서 만들고요. 그 나머지 모든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문화는 누가 만들어요? 직원들이 만들어요. 그 직원이 만들 수 있게끔 계속 회사가 지원을 해줘요. 말 맞잖아. 오늘 뭐뭐 합시다. 오늘 뭐 퍼펙트하게 뭘 합시다. 뭐 엄청난 할인합시다. 오늘 애들한테 뭘 해주십시다. 뭐 말하자면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 그러면 우리 어린이날 뭐 행사합시다. 이런 모든 문화 자체를 직원들이 일간 회의, 월간 회의, 주간 회의, 1년 회의 하면서 그런 모든 시스템을 직원들이 하시면서 만들어내요. 직원들이. 자, 그런데 그 문화를 왜 만들까요? 그 문화를 왜 직원들한테 시킬까요? 오너가 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일본 시스템이 뭐라고 했어요?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너가 다 시켰었어요. 그거를. 시키다 보니까 상에서 밑에 하루 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너무 이 시스템이 너무 빨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어. 왜? 그 사람한테 상사한테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바로 잘리거든.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잘리든 안 잘리든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닌 지금은 자기의 개성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개성을 충분히 살려주는 미용실일수록 잘 되더라. 그런 개성을 잘 살려주는 미용실일수록. 근데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문화를 만드는 건 뭐냐면 애사심. 이 회사는 내 거다. 이 회사는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시켜야지, 성장을 시켜야지 내가 성장을 할 거야.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 내가 여기를 근무해서 내가 기술을 여기서 배워서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미용실은 95%에 속하더라고요. 95%에 속하기 때문에 95%에 5년 안에 망할 수 있을 확률이 95%. 근데 이 회사가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애사심으로 해서 내가 시스템을 계속
그 직원들이 계속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동에 옮기고 그걸로 후배가 오면 그 후배들한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 성장을 계속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돈을 벌더라 이거야. 내가 돈을 벌고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미용실 가서 운영했을 때는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왜? 내가 그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못 만들었는데 내가 나가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만들어지겠어요? 나도 안 만들었는데. 나도 그거 만들기 싫어서 뛰쳐나온 사람인데 다람한테 그거 시키면 하겠냐고. 나도 안 했는데. 그쵸? 근데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시스템에 동조가 돼서 문화가 되다 보니까 희한해져? 아침 10시에 출근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10시에 출근하잖아요. 그쵸? 우리 10시 반에 출근하세요. 그럼 10시 반에 출근하잖아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게 규칙이니까. 그게 문화니까. 근데 그거를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의를 해요. 끊임없는 회의. 회의 속에 모든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직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기록해요. 계속 기록. 그래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미용실이 거의 대체적으로 성공한 시스템들이 지금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고 각자 개개인들의 직원들이 문화를 만드는 시스템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체인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체인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내 명예가 올라가고 브랜드 파워가 생기니까 내 커트 요금이나 퍼머 요금이 정말 성장을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했을 때는 그 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데 내가 브랜드 파워가 생기고 매장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브랜드 파워가 생기고 내가 힘이 생기다 보니까 내 요금이 점점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요금이 올라가고 손님을 적게 받아도 내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제도가 점점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시스템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좋겠죠. 그쵸?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넘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안 될까?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왜 안 될까? 약간의 이기주의가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있다는 거죠. 기술 배움은 나가서 오픈하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남이 뭐 잘 되는 거를 배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 때문에 이게 합의점이 생기질 않아요. 합의점이 생기지도 않다 보니까 기업형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만 운영이 돼요.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미용실이 오랫동안 롱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발전성이 없다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는 미용실 우리나라에 과연 몇몇 개나 있을까요? 기업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 기업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풍토를 만드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그런 미용실이 있어요.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미용실이 지금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미용실의 대표적인 원장님들이요. 지금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일본의 그런 선진 기술을요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미용실들은 아마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도태될 거예요. 계속 도태될 거예요. 점점점. 내가 독자적으로 미용실을 오픈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미용실을 오픈하는 그런 미용실을 해서 이게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미용실로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닌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기업의 문화를 서로 미용실의 직원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더 재밌는 건 예전에는 이 사람 걸 다 알았었어요. 속마음을.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았었어요. 왜? 옛날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이라는 문화가.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정의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인의 독자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정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정이라는 문화를. 그래서 신기하게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까 그 팀워크를 얘기한다고 했죠? 팀워크를 얘기하고 주제를 이용해서 문화를 만드는데 개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이제 다 알아요. 그걸 아예 오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사생활을 모르고 나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이 사람의 개개인의 사생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생활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서로 간에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오픈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자꾸 회사에서는 뭐예요? 끄집어내게끔 만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회사가 어디예요? 그런 걸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회사가 스타벅스는 뭐예요? 취업하잖아요. 3년 취업하면 그 스타벅스에 주식을 줘요.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는데요. 부모님을 초대를 해요. 부모님 초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만찬을 해요. 밥을 먹어요. 부모님이 와서 해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 있는 기업형 미용실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까지 와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자녀가 우리의 회사에 와서 이렇게 능력이 좋게끔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인 사생활이잖아요. 그쵸? 개인 사생활을 오픈을 해서 이거를 회사하고 가족관계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커피 시장에서는 거의 장악을 했잖아요. 이게 일본 미용실에서도 그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왜? 완전히 이게 요즘에 전혀 다른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문화였던 거죠. 그죠? 사생활을 존중하는데 사생활을 오히려 오픈을 시키고 가족처럼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가족처럼 운영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도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적금까지도 책임을 져요. 저축하라. 돈 쓰지 말라. 그래서 저축을 하는 개념까지도 알려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님도 지금 엊그저께 갔던 그런 경영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자발하지 말라. 네가 뭔가를 하려면 목돈이 중요하다고. 목돈이 중요하니까 목돈 모으라고. 가장 중요한 건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목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부터 좀 모으라고. 1000만이 됐든 2000만이 됐든 1억이 됐든 일단 목돈을 모으는 걸 최우선으로 따지라고. 쓰고 안 쓰고 내가 돈을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돈을 쓰라고. 내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축을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저축을 내가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축은 무조건 1순위. 쓰는 돈은 그냥 쓰지 없어지는 거지만 저축을 한 돈은 내가 나중에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저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퇴사율이 굉장히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왜? 저축을 많이 하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없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고 안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 어때요? 안정적이게 금전적으로 내가 불안감은 없이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어제 갔던 그런 샤리코 그런 미용실 같은 경우는요 매장이 22개 정도 되는데 전국의 미용사 중에서 전국 단위로
작아 보일 일이래요.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서 자기 집을 산대요. 그래서 그런 규정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회사 자체에서. 자, 그래서 선입국형 미용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첫 번째는 회의를 많이 해요.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두 번째는 그 회의를 추진하는 추진자들이 누구냐? 바로 직원이라는 거죠. 회의를 주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만드는 거는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직원이 간부 직원이 되고 경력이 쌓이면서 간부 직원이 되고 그 간부 직원이 밑에 있는 사람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문화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형 기업 문화를 만든다는 거죠. 가족형 기업 문화. 이 사람이 내 식구가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무구조, 애경사 모든 거를 다 챙겨주는 거예요. 다 챙겨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린이집까지도 다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챙겨주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재무구조까지 책임을 줬어요. 재무구조를 책임져서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일본에서 성공한 미용실들의 대체적인 특징들의 공통점들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올해에 제가 1년 동안 지금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1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에서 제가 느낀 바가 참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기업형의 미용실이 분명히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형의 문화가 생긴다 그러면 그 문화를 우리가 접목해서 우리나라 시스템대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간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일본에서 사용하는 경영의 시스템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경영의 시스템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본의 체인점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미용실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죠? 일본의 시스템을 운영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성공한 미용실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 미용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은 아주 많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미용실도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운영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얘기죠. 구글도 2명이 구글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저커버가 혼자서 페이스북을 창업했습니다. 작은 미용실이라고 해서 나중에 엄청난 대기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선진국형 미용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례까지는 100년 됐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 만지는 사람은 7년 반 됐습니다. 지금 7년 엄밀히 따지면 7년 8개월 됐습니다. 7년 8개월 된 미용실과 100년 된 미용실과 따진다 그러면 그쵸? 10분의 1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 머리 만지는 사람도 만약에 나중에 100년 뒤에는 지금 이대로 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아니 92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큰 성장한 미용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형 문화 100년 되는 거하고 7년 8개월 되는 거하고 역사로 봐도 완전 다른데 그거를 근데 먼저 해오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창조는 못했지만 우리가 모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방은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실천에 옮기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자, 작은 미용실이라고 성공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10년 뒤에도 똑같이 살아나는 법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작은 미용실로 탄탄한 작은 미용실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